1977년 정사년. 불의 기운 위에 뱀이 몸을 틀고 있던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어딘가 조용했다. 말수가 적어서라기보다는 말을 아끼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걸 좋아하지 않았고 괜히 앞에 나섰다가 손해보는 꼴도 일찍 배웠다. 그래서 이들은 초년부터 조금 빠르게 철이 들었다. 1월에서 3월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유난히 책임이 빨리 주어졌다. 집안 분위기든 어른들의 기대든 너는 좀 다르다라는 말을 듣고 자랐고, 그 말은 칭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짐이었다. 4월에서 6월생들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 답답함을 자주 느꼈고, 7월에서 9월생들은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다치는 경험을 한 번쯤 크게 겪었다. 10월에서 12월생들은 늘 비교 속에 놓여 있었고, 그 비교는 은근히 자존감을 갉아먹었다. 초년운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돌아가지? 라는 생각.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남들보다 늦게 오는 것 같고 괜히 성격만 예민해졌다. 이 시기에 정사년생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자주 계산했다. 지금 참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판을 엎어야 하는지. 다만 이들이 몰랐던 건 이 참고 버틴 시간이 훗날 가장 큰 자산이 된다는 사실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30대 후반을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뀐다. 눈에 띄는 성공은 아니어도 이상하게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판단이 빨라진다. 예전 같으면 흔들렸을 선택 앞에서 아니야, 이건 아니지 하고 멈출 줄 알게 된다. 이게 바로 정사년생 중년운의 시작이다. 이때부터 이들은 서서히 판을 벌린다. 1에서 3월생은 조직이나 회사 안에서 중심 역할을 맡게 되고, 4에서 6월생은 부업이나 투자, 사업 쪽으로 시선이 간다. 돈 냄새를 맡는 감각이 살아나는 시기다. 7에서 9월생은 귀인을 만나기 쉽다. 꼭 대단한 사람은 아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나타난다. 10에서 12월생은 조금 늦는 대신 한 번 기회가 오면 규모가 크다. 이 시기 정사년생의 특징은 하나 더 있다.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한데 속으로는 이미 여러 수를 계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변에서는 은근히 강하다. 끝까지 간다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 다만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할 건 혼자 다 하려는 고집이다. 이 고집만 내려놓으면 인생이 훨씬 수월해진다. 그리고 많은 사주 카페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순간이 있다. 정사년생의 첫 번째 큰 재물운은 대개 40대 초중반에 들어온다. 직업을 바꾸거나 부동산이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인생의 방향을 살짝 틀어야 하는 시기다. 이상하게도 이때는 선택 앞에서 겁이 나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확신이 있다. 이상한데. 근데 될 것 같아. 바로 그 느낌이다. 진짜 큰 돈의 흐름은 그 다음이다. 보통 47세에서 52세 전후 오래 묶여있던 돈이 풀리거나 남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긴 기회를 내가 먼저 알아본다. 이 시기의 특징은 주변 반대가 있다는 것. 다들 말린다. 지금 그걸 왜 해? 그런데 정사년생은 조용히 밀어붙인다. 그리고 결과는 대체로 웃음이다. 단 욕심을 부리면 돈은 스쳐 지나가고 적당히 멈출 줄 알면 남는다. 50대 후반 이후에 말년운에 들어서면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진다. 이제는 돈보다 시간과 사람이 중요해진다. 굳이 싫은 사람을 만날 필요도 없고 남 눈치 보며 선택하지도 않는다. 1월에서 6월생은 안정과 여유가 함께 들어오고, 7월에서 12월생은 활동성이 쉽게 꺼지지 않아 늦게까지 일복이 따른다. 신기하게도 이 시기엔 하고 싶은 걸 했을 뿐인데 돈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 정사년생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초년에는 참고, 중년에는 판을 벌리고, 말년에는 내가 주인이 된다. 늦게 웃지만 한 번 웃으면 오래 웃는 사주. 그래서 이 사주는 요란하지 않다. 대신 묵직하다. 그리고 끝내 자기 몫을 다 챙겨 나간다. 그래서 많은 정사년생, 뱀띠들은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을 한다. 나는 언제 돈이 확 터질까? 사실 이 사주는 한 방에 일찍 부자가 되는 구조는 아니다. 대신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만큼 들어오는 사주다. 문제는 그 타이밍을 알아보느냐, 그냥 지나치느냐다. 정사년생의 재물운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움직이는 나이는 보통 41세 전후다. 이때는 돈이 들어온다기보다 돈이 들어올 길이 열린다는 표현이 맞다. 직업 구조가 바뀌거나 일의 방식이 달라지거나 부동산 투자처럼 돈의 흐름을 직접 만지는 선택지가 눈앞에 나타난다. 이 시기엔 크크 벌기보다는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이때 선택이 맞으면 그 다음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진짜 재물운 터지는 시기는 그 다음이다. 대개 47세에서 52세 사이, 이 구간이 정사년생 인생에서 가장 강한 돈의 파동이다. 특징이 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기거나 오래 묶여있던 돈이 풀리거나 남들이 별거 아니라고 넘긴 기회가 이상하게 내 눈엔 또렷하게 보인다. 이 시기의 돈은 노력만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 판단력과 타이밍이 전부다. 그래서 이때 정사년생은 평소보다 더 조용해진다. 말이 줄고 결정은 빠르다. 이미 속으로 계산이 끝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돈이 잘 들어오는 사주일수록 돈이 새는 시기도 분명하다. 정사년생에게 가장 조심해야 할 구간은 보통 33세 전후 그리고 45세 전후다. 33세 무렵엔 인간관계로 돈이 새기 쉽다. 의, 정, 책임감 때문에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몫까지 떠안는다. 이 시기엔 특히 사람 보고 돈 쓰는 선택이 손해로 남기 쉽다. 45세 전후는 조금 다르다. 이때는 자신감이 올라간 상태라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규모를 키우다 과해질 수 있다. 무리한 확장, 급한 투자, 낱말만 믿고 들어간 선택은 이 시기에 피해야 한다. 돈이 아예 안 들어오는 건 아닌데 들어온 만큼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기 쉽다. 그래서 사주에서 뱀띠, 특히 정사년생에게 늘 따라붙는 말이 하나 있다. 조용히 가면 크게 남는다. 이 말은 그냥 성격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이 사주는 요란하게 움직일수록 손해를 본다. 뱀띠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선택도 여기서 갈린다. 첫째,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 화가 났을 때, 억울할 때, 인정받고 싶을 때 하는 선택은 거의 예외 없이 탈이 난다. 둘째, 남 인생 속도에 맞추는 선택. 쟤는 벌써 저만큼 갔는데 라는 비교에서 시작한 결정은 방향부터 어긋난다. 이 사주는 자기 템포가 따로 있다. 셋째,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는 선택, 직업, 인간관계, 투자, 생활 방식까지 동시에 뒤집는 건 정사년생에게 독이다. 하나씩 바꿀 때는 강하지만 한꺼번에는 균형이 무너진다. 대신 이 사주가 가장 잘 맞는 선택은 늘 비슷하다. 겉으로는 늦어 보여도 속으로 확신이 드는 선택. 주변에서 반대해도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한 선택. 밤에 누웠을 때 불안보다 계산이 먼저 도는 선택. 정사년생은 결국 그렇게 산다. 젊을 땐 왜 이렇게 돌아가나 싶다가 중년엔 어느새 판 한가운데 서 있고 말년은 그래도 내 인생 괜찮았네라는 말을 조용히 꺼낸다. 돈도 마찬가지다. 한 번에 번쩍이지는 않지만 정확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그리고 결국엔 남는 구조로 들어온다. 그래서 이 사주는 끝에 가서 강하다. 그리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다.